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김범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보험이 안 된 치료가 있으면 비용은 상관없으니 다 해주세요. 환자의 보호자는 나에게 늘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80세 폐암 말기 환자였다. 그녀는 뼈와 간에 암세포가 퍼져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호자들의 진심 어리고 애절한 부탁에 우린 걱정되는 마음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다. 다행히 성과가 있었고 암세포가 점점 줄어드나 싶었다. 그렇게 할머니는 6개월을 버텨냈다. 하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던 11월 무렵 할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CT 검사 결과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덩어리가 기관지를 막으며 폐렴이 생긴 것이었다. 이대로라면 몇 시간을 못 버티고 돌아가실 것 같았다. 당장 할머니의 숨이 넘어가게 생기자 가족들은 울며불며 매달렸고 우린 할머니를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난 중환자실로 가도 좋아질 확률이 지극히 낮다면 환자에게 중환자실을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지금이었다. 당장 중환자실로 가지 않으면 사망하겠지만 그곳에 간다고 해서 다시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 중환자실에서도 할머니에게 기도 삽관과 인공호흡기를 다는 등 우린 최선을 다했다. 의사들도 보호자들도 환자가 사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환자를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는 것이 효도인 줄 알고 있었다. 그렇게 1주, 2주, 3주가 흘렀다. 수액 주사가 많아지면서 할머니 얼굴은 퉁퉁 부어 눈을 뜰 수 없게 되었고 피검사를 하도 많이 해 혈관은 다 터져 온몸이 멍자국으로 가득했다. 그 와중에도 각종 수액과 항생제, 승합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할머니의 나약한 몸속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얼마 후 버티고 버티던 할머니의 심장은 이제는 좀 쉬고 싶다며 갑자기 멈춰버렸다. 우린 이제 다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면 꼭 해달라 했기 때문에 우린 또 최선을 다했다. 의료진은 CPR을 시작했다. 흉부 압박을 시작하자 할머니의 복장뼈가 푹 꺼지고 갈비뼈가 뚝뚝 부러졌다. 전기 충격기가 환자의 몸에 가해지자 펑 소리와 함께 환자의 늙고 작은 체구가 들썩였다. 그렇게 그녀는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보호자와 의료진은 환자에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의심이 된다. 과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대한민국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을 수없이 이루어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 우리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했다. 심지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평균적으로 사망 6개월 전부터 항암 치료를 마치고 삶을 정리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망을 한 달 앞두고 항암 치료를 마친다. 우린 늘 최선을 다한다. 나도 최선을 감히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무작정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때론 수용과 인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종양외과 전문의 김범석 님이 의사로서 겪으신 일들을 담았다. 난 이 책을 읽으며 의사들의 용기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땀방울에서, 눈동자에서, 그리고 다급함 속에서 보이는 어떤 그 용기가 있다. 그 용기는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난 의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그런 용기가 있을까? 아직은 자신이 없다. 아직은 내가 꿈꾸는 의사들처럼 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부터 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내가 그 용기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해주었다. 감사합니다.